안녕하세요. 라디오 진해살롱 진행의 이수미입니다. 이것의 본능은 유혹이다. 진한 향기는 와인보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은 키스보다 황홀하다.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거우며 천사와 같이 순수하고 사랑처럼 달콤하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 바로 커피죠. 커피의 본능은 유혹이다 라고 했던 프랑스의 정치가 탈레랑의 커피 예찬으로 오늘 진해살롱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기차역 진해역이고요. 이것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 진해마을 라디오 진해 FM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다정한 말걸기 인터뷰 라디오 진해살롱은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분을 방송을 빌미로 모셔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저의 사심방송입니다. 오늘도 진해역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이야기 라디오 진해살롱. 오늘 진해살롱 커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벌써부터 어디선가 커피 향이 나는데요.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는 커피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진해에서 커피 좋아하는 분들은 이분을 다 아실 것 같아요. 카페 커피쟁이의 김두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직접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진해에서 조그마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뭐 어떻게 지내시나요? 뭐 제가 듣기로는 여행도 다녀오셨다고 하고 네. 오토바이도 타시고 하는데 네. 재밌는 얘기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우선 오토바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오토바이에 대한 잠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2008년도인가 6년도쯤에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아주 낡은 오토바이를 하나 샀었어요. 네. 집사람 몰래. 몰래. 예, 이제 알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저희 가게 뒤에 주차장에 몰래 숨겨놓고 가끔 한 번씩 몰래 타고 이랬는데 조금 타다 보니까 또 사람이 또 병이 생기더라고요. 기변병이. 예, 그래서 오토바이를 바꿨죠. 네. 조금 큰 거로 바꿨더니 이제 들켰어요. 사단이 나셨군요. 예, 그래서 한번 또 혼이 나고 네. 그러면서 또 자꾸 이제 오토바이를 바꾸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집사람을 직접 태워서 같이 다니기로 했어요. 좋은 방법을 찾으셨네요. 네, 그래 요걸 안 듣죠. 이제 커피쟁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커피쟁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죠? 지금 위치가 진해 우체국하고요. 네. 진해 우체국에서 시외 터미널 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네. 그 옆에는 아파트가 대형 아파트가 있고 미진 2집의 아파트가 있고요. 그 아파트 바로 밑에 조그마한 옛날 한옥집이었죠. 네. 그게 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자세히도 설명해 주시네요. 그 황해당 임판사 예, 맞은편이에요. 사거리죠, 거기 사거리죠. 예. 사거리에서 약간 가면은 예, 약간 아마 밑으로. 대부분 커피쟁이 위치 아실 거예요. 예. 이 자리에서 카페를 하신 거는 언제부터신가요? 2013년 7월 달에 처음 카페로 네. 그 자리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전에는 그 자리에서 컴퓨터업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99년에 컴퓨터업을 시작해가지고요. 네. 컴퓨터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커피를 자연스럽게 이제 컴퓨터라는 작업이 굉장히 지루합니다. 네. 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저는 술을 못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커피 쪽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즐기시는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커피만 마시고 술 안 드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맞아요. 예. 이게 미각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 같은 경우는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도 끊었거든요. 네. 예, 그 담배 맛 때문에 사실은 커피가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굳이 맛없는 담배를 왜 계속 피워야 되나. 네. 그래서 한 7년쯤에 담배를 끊었어요. 아예 그냥. 예, 그전에 같이 뭐 담배도 피우고 커피도 마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 그렇게 담배를 끊고 이제 진짜 미각으로만 가지고 커피를 구분하고
또 로스팅하고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커피를 좀 이제 제대로 저도 커피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네. 하려면은 이제 좀 미각을 좀 이렇게 깨울 수 있게 네. 자극적인 거 좀 안 먹고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네. 예, 맵고 짠 음식도 잘 안 네. 먹습니다. 근데 이제 의외인 게 네. 원래 컴퓨터를 하셨다 그래서 지금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컴퓨터를 하다가 갑자기 커피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그것도 같은 자리에서 네. 컴퓨터점이 카페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궁금한데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99년도에 오픈을 했어요. 컴퓨터 가게를 오픈해가지고 거기서 2002년도쯤인가 커피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커피를 볶기 시작했어요. 커피를 볶으면서 점점 얘한테 대한 그 기대감이 점점 깊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뭐 전자레인지에도 볶아보고 네. 프라이팬에도 볶아보고 그러면서 오만 짓을 다 해봤어요. 제가 커피를 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동네에 이제 손님들 오시면은 그 커피를 드립을 해서 내가 드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자꾸 드시러 오시는 거예요. 컴퓨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다가는 정말 커피값이 너무 많이 나가는 데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네. 예, 좀 동네 사람 빵이 된 거죠. 나중에는 뭐 저녁 되면은 인근에 이제 주부들이 빵을 사들고 저희 가게로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커피를 대접하면은 거기 둘름둘름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또 한두 시간 있다가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잘 장사를 해야 되겠네. 예, 네. 그러면서 커피가 자연스럽게 그 PC방에서 컴퓨터방으로 바뀐 거죠. 예. 컴퓨터 샵인데 네. 컴퓨터를 고치러 오시는 게 아니라 네. 커피를 드시러 네. 사람들이 오셨군요. 예. 그러니까 뭐 공짜니까 네. 맛이 있든 없든 그냥 왔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맛있어서 왔겠죠. 네, 그렇죠. 맛없는 예. 커피 마시러까지 그렇죠, 가지는 그렇죠. 않겠죠. 예. 뭐 나중에는 창원에서도 소문 듣고 오시더라고요. 커피 네. 마시러. 그러니까 취미가 결국은 네. 직업을 바꾼 거네요. 그렇죠. 예. 이제 커피 덕후신 거잖아요. 요즘 이제 덕후라는 말을 네. 쓰는데 어떤 거에 빠져서 네. 취미처럼 빠져서.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덕후가 자신이 덕질하는 여기에 이제 꽂혀서 열심히 하다가 성공을 하면 성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 성공은 못한 것 성공한 같아요. 덕후시네요. 그러면 네. 이제 그 커피 전에는 컴퓨터를 하셨는데 진해 사신 거는 그러면 언제부터 사신 거예요? 제가 80년에 진해로 이사를 왔습니다. 80년이요. 예, 1980년에. 예. 그러니까 지금 45년 정도 됐죠. 네. 네. 꽤 오래 되셨네요. 네. 그러면 그때는 청년이셨겠네요.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으니까 네. 예,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는 초보생이었죠. 예. 그러면 이제 청년기도 네. 진해에서 네, 보내시고 네. 결혼도 예, 진해에서 네. 하시고 진해에서 쭉. 예. 제가 알기로는 네. 형님께서 네. 커피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 창동의 유명한 네. 저 창동 카페 대표님께서 네. 형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창동 카페 단골이었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이 두 분이 형제분이 다 카페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네. 뭐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2013년도에 카페를 시작했고요. 형님이 네. 15년인가 16년도쯤에 그 창동에서 오픈을 했었어요. 네. 예, 뭐 물론 제가 형님한테 도움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형님한테 도움을 주는 경우가 더 많죠, 사실은. 그런가요? 예. 이제 형님이 저는 이제 그 전기과 출신이다 보니까 기계나 이런 거를 좀 손을 잘 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형님이 이제 뭐 일을 하다가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머신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럼 전 또 오토바이 타고 막 넘어가요. 창동까지 오토바이 네, 타고 하이를 그래가지고. 타고 가시는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손도 봐주고 건져주기도 하고 또 좋은 커피가 나오면은 네. 저는 이제 늘 새로운 커피가 나오면은 로스팅을 해서 샘플링을 만들고 그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좋은 커피가 나오면은 또 형님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죠. 서로 든든하시겠어요. 네. 네, 커피에 대한 정보도 주고받고 네, 도움도 맞아요. 주고받고. 이제 그 커피를 하기 전하고 커피로 이제 전업을 하신 후하고 네. 더 좋아진 점이 뭘까요? 우선 안 좋은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커피 숍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쉬는 날이 거의 없어요.
한 달에 2번 정도 쉬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아쉽고요. 좋아진 거는 좀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는 얽매여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를 대접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음악도 같이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참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커피쟁이는 되게 독특하게 네. LP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네. 이제 어느 날은 사장님이 이런 음악을 틀어주시고 어느 날은 또 이런 음악을 틀어주시고 이렇게 선곡을 해서 음악을 틀어주시잖아요. 보편적으로는 클래식 방송을 많이 틀어놓는 편이에요. 네.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이제 손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음악을 틀어달라 하면은 물론 판이 너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와 비슷한 장르를 골라서 저거 틀어드리는 편이에요. 제가 갔을 땐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오셔가지고 막 그 음악 틀어주셨는데 그랬습니까? 제가 좀 대접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커피쟁이에 이제 제 지인들이 단골이 몇 분 계세요. 그래요? 예. 네. 물론 저도 갑니다만 네. 그 우리 진해 시인 정일근 시인께서 예. 예, 단골이시죠. 네. 지난번에 뭐 커피쟁이 가가지고 그 과테말라 안티구아를 마셔야 된다, 막 이런 말씀을 네. 하셔가지고 저는 안티구아가 최고의 커피인가 보다 그거를 열심히 얘기를 하시길래 네. 근데 오늘 이제 대표님께서 갖고 오신 건 과테말라 에티오피아를 갖고 오셨어요. 아니요, 가테말라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뭔가 좀 네. 낯설어서 과테말라와 이 필라델피아의 조합이 조금 어색해서 제가 그랬는데 예. 이거는 원두 품종이 뭔가요? 과테말라라는 나라에서 뭐 나오는 커피들의 기질이나 네. 성질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커피든지 간에 과테말라에서 나오는 커피는 이렇게 마셔보면은 다 느낌은 비슷비슷한데 그 중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단맛이 조금 더 있느냐, 아니면 바디감이 조금 더 있느냐, 아니면은 신맛이 조금 더 올라오느냐 하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안티구아라는 거는 예전에 우리나라에 커피가 세부적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안티구아라는 항구에서 들어오는 커피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수입 다변화가 되어가지고 네. 각 농장별로 네. 내지는 지역별로 따로따로 수입을 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합을 통해서 막 섞여서 들어왔던 콩들이 지금은 더 좋은 콩, 더 비싸게 받으려고 막 그렇게 개량을 해서 좋은 콩들이 많이 들어오죠. 네. 예, 그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이고요. 네. 네. 또 뭐 종류가 많아요. 뭐 엘펜사티브라는 농장에서 오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필라델피아나 엘펜사티브를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커피 마셔봤는데 네. 굉장히 그 깔끔한 맛이 나네요. 네. 근데 이제 커피를 이제 이렇게 묘사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 있죠. 뭐 바디감이나, 바디감, 뭐. 네, 스위트네스나, 네. 예, 뭐 그다음에 시트리스, 예, 신맛, 신맛, 예, 그다음에 아로마, 네, 아로마.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로 네. 막 나눠지고요.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 너무 커피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더 쪼개가지고 세분화를 만들었더라고요. 네. 저도 그 한 번씩 이렇게 업체에서 보내주는 그 체크리스트를 보면은 깜짝 놀래요. 야, 이렇게까지 깊이 애들이 공부를 하는구나. 사실 저 때는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커피에 대한 책들이 많이 보급됐던 적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몸으로 그냥 그날 볶아서 오늘 이렇게 볶아보고 저렇게 볶아보고 또 마셔보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은 어떻게 볶으면 네. 어떤 맛이 나는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예. 너무 편해요. 맞아요. 요즘 공부하기 굉장히 네. 이제 좋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이 커피의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원두 얘기했잖아요. 네, 네. 좀 원두도 원두지만 네. 이제 뭐 로스팅 방법이라든가 또 이제 드립 커피를 주로 네. 하시잖아요. 이 드립의 방법이라든가에 따라서 맛이 좀 달라지잖아요. 많이. 네. 커피쟁이를 주로 찾는 고객들이 좋아하는 맛이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우리 진해 고객들은 어떤 맛 좋아하세요? 아직까지는 주로가 고소한 맛, 고소한 맛. 약간 단맛이 나는 고소한 네. 맛. 신맛을 찾는 사람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맛 나는 커피를 찾는 분들도 조금 가끔 있긴 한데 대부분이 과테말라 커피를 많이 좋아하셔요. 그 제가 생각해도 과테말라 커피는 한국 사람하고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기에 대한 특성이 네. 과테말라 커피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제가 이제 맛을 보려고 과테말라 커피를 그라인딩을 하잖아요. 그럼 참기름 냄새가 나요. 아, 그렇게 밤새 비어있던 공간에 그 커피를 갈았을 때 나는 네. 고소함이 네네. 정말 도를 뛰어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과테말라 커피를 좋아하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커피쟁이 근처를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예, 이 한번 로스팅할 오시면은 때. 네 아니요 로스팅 할 네네. 때는 사실 그렇게 좋은 향은 없어요. 네. 예. 근데 커피를 그라인딩 할 때, 그라인딩 할 때. 예, 그때가 정말 좋아요. 그렇군요. 네, 아, 이제 커피쟁이 손님들이 이제 지네분들이기도 하고 네, 약간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커피쟁이만의 이 손님들의 특징이 네, 저희 이제 제작단 안에서도 지네는 군항이다 진행하시는 손영석 선생님이 거기 주로 가시는 걸로 네, 제가 알고 맞아요. 있는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커피쟁이 주로 어떤 손님들 오시나요? 진해가 아무래도 그 군항 도시이다 보니까 군인들이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렇죠. 예, 또 군인들은 이렇게 전출을 가거나 또 다시 오거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집 밑에 그 해군 아파트에 사시는 젊은 장교 부부가 아기를 조그만한 아기를 데리고 이제 자주 왔었어요. 저희 가게 커피 마시러. 그러다 한동안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꽤 길었어요. 한 6년, 7년 이렇게 길었는데 어느 날 이만큼 큰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걔가 맞냐고. 세월이 좀 흐른 예, 다음에 예. 한 6, 7년 만에 오니까 애가 부쩍 커버렸잖아요. 그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요. 네.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 반가우셨겠네요. 네. 이게 좀 군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네. 순환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생기는 일인 네. 거죠. 몇 년 만에씩 온 분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네. 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한국에 한 5년 전에 해군의 교육을 받으러 오셨던 외국인이 있었어요. 네. 물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사람이죠. 그분이 한 4, 5년 뒤에 다시 한국으로 교육을 받으러 왔던 것 같아요. 저희 가게 찾아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나를 모르겠냐고 이렇게 이제 서툰 영어로 물어보는데 뭐 저도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네. 보니까 그 손님이 됐던 거예요. 아. 5년 전에 밤만 되면은 저녁에 내려와서 커피를 마시고 가던 네. 그 몇몇의 외국인 중에 한 분이었던 네. 거예요. 아, 그래서 같이 서서 사진도 또 찍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예. 카페는 네. 이제 단순히 커피만을 마시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뭔가 사람과 소통하고 교류도 하고 또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에 대한 추억이나 이 기억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카페는 단순하게 지금은 이제 저도 밖에 나가면은 이제 카페 가서 커피를 잘 마시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커피를 파는 사람, 마시는 사람 그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가게에 오시는 분들이나 커피를 좋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뭔가 추억에 남는 것 하나 정도는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음악을 틀어달라면 음악도 틀어주고 또 어떠신 분들은 이제 제가 좀 오래된 그 앤틱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또 설명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오디오가 제가 또 상당히 오래된 것들이 많이 네. 있어요. 아직까지 진공한 앰프를 쓰고 있으니까 네. 예, 그런 것에 대한 설명도 조금 부연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게를 잊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카페라는 것이 카페 주인과 네. 이 이제 그 손님과의 그런 관계 네. 속에서 또 커피가 있는 거죠. 네,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는데 이 커피 또 문학가들 중에 커피 좋아했던 문학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네. 헤밍웨이라든가 네. 카프카, 발자크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일화들이 네. 있고 뭐 바흐 같은 경우는 커피 좋아해서 커피 칸타타 예, 맞아요. 예라는 네. 곡도 있고 네. 베토벤은 뭐 아침마다 커피를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60알을 뭐 세서 네. 내려서 네, 마셨다라는 맞아요. 일화가 네. 있죠. 예, 이럴 정도로 이제 커피는 뭔가 예술의 어떤 원천, 에너지를 주는 뭐 그런 소재로도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교류의 장이기도 한데 음. 우리 진해에도 이제 이런 그 커피를 좋아하는 작가 또 계시잖아요. 우리 김탁한 작가 같은 경우는 흑백다방에서 이제 이순신 네. 소설을 쓰셨고 네. 노소와 갑이라는 음. 소설을 또 쓰시기도 했어요. 커피에 네. 관련한. 네. 그래서 뭔가 문학가들의 어떤 예술인들의 모임이나 또 창작의 원천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다방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진해 다방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방 문화, 카페 문화. 예. 다방이라 하면은 제가 진해 왔을 때 80년대는 음악 다방이 주로 많았었죠. 뭐 현다방, 그다음에 뭐 사강과 신사, 솔파다방, 마당다방 이런 다방들이 전부 다 음악과 관련된 다방이었어요. 네. 이제 DJ가 있었고 가면은 신청하면 신청곡을 틀어주고 네, 우리는 이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네. 그랬던 시절이 거의 80년대부터 한 90년 채 되기 전까지는 그런 다방 문화가 진해에 있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이제 클래식을 접하면서 네. 흑백 다방을 가게 되더라고요. 네. 흑백에는 이제 클래식을 주로 들어주니까 그래서 흑백을 가게 되면서 경아 씨도 알게 되고 성아 씨도 알게 되고 또 아버님 어머니도 알게 되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가족 전체를 다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아버님 어머니 세상 떠나고 나서 경아 씨 혼자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같이 어울려서 음악회를 만들었었어요. 클래식 음악회를. 네. 그래가지고 이제 흑백에서 음악회를 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뭐 이렇게 콘치거나 손을 봐주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아 씨가 뭐 전기가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은 저한테 항상 전화가 와요. 그럼 제가 흑백에 쫓아 올라가서 수리도 해주고 그러면서 80년, 90년, 2000년, 2010년까지 아마 그렇게 왔었던 것 같아요. 유경아 선생님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제 살짝 울컥해지는 마음이 네, 있는데 맞아요. 이제 우리 진해에는 유명한 다방 중에 정말 가장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흑백 다방이 있잖아요. 네, 유택열 화백이 네. 운영을 하셨던 네, 다방이고 돌아가신 후에는 피아니스트 유경아 씨가 또 이제 그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운영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랬던 시기는 이제 1900 아마 52년에 흑백이 만들어진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네, 이제 정말 옛날 초창기 다방이 흑백을 비롯한 그런 다방들이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80년대, 90년대 음악 다방으로 네, 이제 전환이 된 거죠. 네. 아까 얘기해 주신 그 사관가 신사는 어디 있는 다방인가요? 지금 이코노 피자라고 알죠. 예, 버스 정점 앞에 보면은 네네. 예, 거기에 2층에 거기 있었어요. 거기 사장님도 네. 음악 덕후시죠. 네, 아주 광팬입니다. 그분은. 역사가 있군요. 예, 그래서 다 얘기가 네, 이어지네요. 네, 아주 그분은 그냥 판이라 그러면은 네. 정말 환장을 합니다. 그 예. 공간이 사관과 신사라는 네. 음악 다방이었군요. 네, 이제 그렇게 시기가 있다가 네. 이제 지금의 카페로 넘어왔는데 네. 요즘은 이제 진해는 좀 작은 카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또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좀 대형 카페들이 또 최근에 많아졌죠. 예, 지금은 카페가 크거나 네, 아니면 테이크아웃 위주거나 그쵸. 예, 그렇게 두 종류로 가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뷰가 좋은 집 음, 아니면 빵이 맛있는 집. 맞죠. 네, 빵이 또 저도 빵을 중요해졌죠. 좋아하거든요. 네, 예, 그렇게 주로 바뀌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이제 마시기에는 그냥 길거리에서 테이크아웃 그쵸. 해가지고 한 잔 마시는 예, 정도. 예, 그런 쪽으로 문화가 흘러가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좀 삭막하죠. 네, 이제 아무래도 조금 젊은 층은 사진 포토존이 있고 네, 네. 뷰도 좀 좋고 예. 이런 대형 카페 위주로 네. 가는 것 같고요. 우리 지역에서 조금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원도심에 있는 좀 자그마한 아기장 카페에 좀 오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좀 그런 편이죠. 네. 그래서 저도 좀 걱정입니다. 자꾸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만 오다 보니까 네. 이렇게 너무 저도 뭐 나이가 작은 편은 아니지만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오니까 정말 오래된 카페가 되겠구나. 예. 그런 걱정스러운 때가 가끔 있어요.
연령대에 따라 예. 이 카페 고객층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네. 그래 좀 다양한 연령층이 오면 네. 참 좋은데 그래도 이제 커피 맛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은 또 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예, 듭니다. 가끔은 있어요.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아직은 40대, 50대, 60대들이 커피 맛을 더 잘 알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은 아무래도 커피 마셨던 기간도 길고 네네. 하니까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조금 더 그렇죠. 덜 제약을 받죠. 맞아요. 예, 저희 커피가 결코 싼 커피는 아니거든요. 예, 이제 청년층은 어쩔 예. 수 없이 저가 커피, 용량 많은 커피를 그렇죠. 마시고 일을 해야 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많아서 네, 커피 가격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커피 가격이 이제 격차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저가와 고가 사이에 이 예. 갭이 상당한데요. 고가 커피 요즘 뭐 한 8,000원, 9,000원, 10,000원 넘어가는 커피도 봤어요. 더 비싼 것도 있는데 제가 다니는 데에서는 그 정도인데 이제 커피 가격이 어떻게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 요즘 같은데요. 아니요. 요즘 커피 수입하는 커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정말 많이 오른 거는 한 10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가격, 그게 한 5년 전에 형성했던 가격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긴 합니다. 커피 가격이라는 거는 그 집에 제공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제가 손님에게 이 정도 금액으로 이 정도 커피를 제공하면은 좋지 않겠나라는 하는 협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가격을 안 올리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올리지 않겠다. 네. 뭐 커피값이 얼마나 생두가 얼마나 오르든지 간에 더 이상 커피값은 올리지 않겠다라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드립 커피에 대한 좋은 점을 더 널리 홍보하고 싶고 알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커피 콩의 가격이 올라가면 어쩔 네. 수 없이 커피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드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그 바리스타의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제 고가일 그렇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워낙 커피 소비가 많기 때문에 이제 커피도 좀 대형화되고 농장도 대형화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요즘 공정무역으로 들어오는 커피콩들도 상당히 많죠. 네. 지금은 제가 알기로 뭐 페루나 이런 데는 공정무역으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원산지의 노동을 네. 좀 인정을 해주고 예, 노동력도 인정하고 그분들에 대한 노고도 충분히 돈으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이제는. 그렇죠. 네. 그리고 좀 환경 생각해서 환경을 좀 지키면서 가꾸는 커피콩 또 농약 같은 거 안 쓴 그런 커피콩이 더 예, 고가일 유기농 수밖에 커피라고 그러죠. 그렇죠. 유기농 커피 네. 고가일 수밖에 없죠. 네, 맞아요. 어찌됐든 이제 커피 자체가 기호식품이고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가치를 커피에 두느냐에 따라서 좀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의 커피 철학은 어떤가요? 예, 커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공손하게 대하자 하는 게 생각이고요. 바람이 있다면은 이제 조금 더 큰 공간을 찾아서 네. 거기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좀 여유롭게 앉아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커피쟁이 공간도 저는 상당히 좋은데 네. 선생님의 이제 꿈처럼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에서 네. 커피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저희 진해마을 라디오 오셨는데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네. 스튜디오에. 여기 진해역에 진해마을 라디오가 있다는 건 알고 계셨죠? 네. 어떠신가요? 사실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 한 번씩 보기도 하고 방송을 청취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공간 속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곳에 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 만들어 오는 이야기들을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긴 커피 이야기와 함께 네. 또 인생 이야기도 같이 나눠서 너무 반가웠고요. 오늘 네. 자리해 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커피의 사계절을 로스팅하여 드립커피로 맛을 본다면 아마도 봄 커피는 설레임의 맛이 아닐까. 여름 커피는 속삭임, 가을 커피는 허전함일 것이고 겨울 커피는 아쉬움일 것이다. 사계절 커피는 사랑과 이별에 신맛, 단맛, 쓴맛이 녹아든 눈물 같은 더치커피, 진한 그리움의 맛일 것이다. 공석진 시인의 사계절 커피라는 시였고요. 오늘 라디오 진해살롱은 커피쟁이 김두성 선생님과 커피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기는 진해마을 라디오 진해살롱이었고요. 저는 이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